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글 창제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글을 창제하는 과정과 반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한국어를 표기할 고유 문자가 없어서 겪던 불편함 때문에 새로운 문자 창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조선 초기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의 문어 생활은 한자와 한문으로 기록하면서도 구어 생활은 그와 체계가 다른 한국어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언어 생활은 많은 불편을 초래했고, 그래서 세종은 누구나 배우기 쉬운 새로운 문자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는 왕실의 연구 기관이자 국왕의 자문 기관인 집현전이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한글을 만드는 과정에서 집현전의 하급 관리들이 한글과 관련된 일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집현전의 책임자였던 최만리 등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세종의 한글 관련 사업에 제동을 걸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의 지배층은 백성들이 글을 배우기 어려운 상황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배우기 쉬운 문자를 창제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당시의 표기수단으로 쓰이던 한문은 아무나 배울 수 없었고, 지배층은 그런 상황을 이용하여 사회의 각종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일반 백성들까지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의 출현은 별로 반갑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최만리 등이 왕에게 올린 상소의 주된 내용은 새 문자인 한글의 기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의 서문에는 한자로는 의사소통이 힘들다는 점과 백성들이 책의 내용을 배우기 힘들다는 점 등을 들어 새 문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만리 등은 이를 하나하나 반복하는 형식으로 왕에게 상소문을 적어 올립니다.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상소문의 기본 내용은 한자와 한문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문자의 성격이 한자의 본질과 다르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당시 지배계층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가치관을 잘 보여주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한자는 문자가 의미를 표기하는 문자이지만 새 문자인 한글은 문자가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입니다. 반대 상소문에서는 한자의 성격에서 벗어난 새 문자의 성격은 한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이것은 근본 법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반대 상소문을 본 세종은 다시 반박하여 답변했는데, 한자를 빌려 표기하는 방식은 매우 불편하며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새 문자를 창제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었습니다. 최만리는 상소문에서 왕이 건강이 안 좋아 요양을 떠나면서까지 그리 급한 일도 아닌 한글과 관련 사업에 그토록 신경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은 그대들이 운서를 아느냐, 사성과 칠음을 알며 자모가 몇인지 아느냐, 만일 내가 운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누가 바로잡는단 말이냐 라고 최만리 등을 꾸짖습니다. 즉, 소리체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세종은 한국어의 소리체계에 맞는 글자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 세종은 대단한 학문적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은 중국의 의문학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말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말을 표기하기에 적합한 과학적 문자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뛰어난 학자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학자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세종은 1446년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통해 한글을 반포합니다.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세종이 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펴냈다고 전해집니다. 상순이란 1일부터 10일까지를 뜻합니다. 조선어학에서 상순의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10일을 반포일로 정했고 1945년부터 이 날짜를 양력으로 바꿔 10월 9일을 한국에서는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한글의 반포를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 한글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날에는 한글의 창제를 기념하고 한글의 보급과 연구를 장려하는 다양한 행사가 곳곳에서 열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글의 창제 과정과 반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당시에 세 문자의 창제를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는 한글의 반포를 기념하는 한글날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